네, 안녕하세요. 드림리치 하영코치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독립 액션 플랜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You can do it.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지가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네요. 먼저 존 리 대표님을 살펴보면요.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2014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세계 최초의 자산 운용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크럭에 합류하여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며 펀드 매니저로서 큰 명성을 쌓으셨다고 해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금융 문맹인 우리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 금융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책으로 많은 분들의 금융 문맹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첫 장에 멋진 사인도 있네요. 독자 여러분, 부자 되기 습관을 통해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슬기롭게 소비하고 돈을 현명하게 투자해서 꼭 경제 독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존 리. 경제 독립은 정말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그럼 어떤 부자 습관들이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에 기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경제 독립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같은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부자를 꿈꾸고 건물주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관행이나 습관들을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내 미래가 정말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내가 습관을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경제 독립을 위한 과정을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한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가능해진다. 자, 파이낸셜 피트니스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가 몸짱이 되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통장을 바디 프로필을 찍는 통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늘 유지해야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장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3장은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국은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해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강의를 하고 만나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를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경제 독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돈을 위해 내가 일할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데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 세 번째는 금융교육이다. 정말 이 세 가지가 또 너무 중요한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기도 하죠. 사실 많은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취업을 많이 도전하고 공무원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예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창업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성 인력들, 결혼하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고학벌에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좀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화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금융교육. 정말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 요즘에야 초등학교에 뭐 금융교육이라는 교과서가 생겼다고 했지만 90년대생인 밀레니얼 세대에는 어렸을 때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사실 부모님이 대신 해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금융에 무지할 수밖에 없이 자라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직업 활동과 뭔가 소비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금융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의미한 소비를 통해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 해야 한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그리고 주위 사람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 유대인처럼 보다 많은 개개인들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혼자 부자 되는 걸 꿈꾸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정말 친한 지인들까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서 존리 대표님은 돈을 아끼고 소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비를 최대한 줄이라는 말을 현재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해요. 돈 이야기를 하면 왠지 격이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선택의 자유를 제약을 받고 이런 불편함들이 생각보다 꽤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죽을 때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8.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8.8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소비, 절약, 투자에 대해서 식구들과 솔직히 얘기하는 가정 문화도 중요하고요. 신용카드를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크게 사교육비, 자가용 차,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허세라고 하죠. 사교육비 시장 규모가 연 2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용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좀 경제적인 관념의 눈을 일찍 뜰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아이들의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해라. 자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간섭을 줄여라. 워렌 버핏도 자동차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다.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만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안정적인 고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본가가 되길 열망하고 월급쟁이에 머무는 삶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을 꿈꾸고 창업이 어렵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자가 되게끔 해주는 교육, 그것이 어떤 교육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어려운 동족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미국에서는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한다. 이런 부자라면 목표로 삼을 만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꿈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한국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는데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운용을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적립금을 투자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년에 4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세금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보험과 또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연금저축펀드를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축이든 펀드든 부를 이루려면 노동으로 벌어들인 자원 중 일부를 우리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한국의 평균치는 60%라고 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중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과 인건비를 더한 총부가가치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60%가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주주의 몫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총 근로자의 수가 2천만 명인데 반해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는 56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실질적으로 재산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수는 훨씬 적죠. 이 말은 곧 기업의 40%를 소수의 자본가가 가져간다는 의미겠죠. 연금 저축 제도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금 저축은 많은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400만 원까지는 13.2에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종류로는 은행의 연금 저축 신탁, 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연금 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주식은 꾸준히 모으는 거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의 주식을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투자가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살펴보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무려 40%가 창업을 원하고 한국은 6%, 일본은 4%가량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25%가 공무원 직업을 삼고 싶어 하죠. 그럼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오르거나 시장에서 소위 테마주 등으로 불리며 유행에 따라 올랐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지배구조의 심각한 변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세 번째는 사고 싶은 다른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 이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 외에는 열심히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한 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어쨌든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 나갈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부채를 줄여라.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는데 좋은 부채는 자산 취득을 위해 생기는 빚이고 나쁜 부채는 소비를 위해 생기는 빚이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나쁜 부채들은 최대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외식이나 여행 등은 자제해야 한다. 4단계, 매일 10,000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여유자금을 확보한 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자. 매월 수입이 생겨 이것저것 쓰기 전에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는 15에서 20%, 40대는 25에서 30%, 50대는 30에서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 있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DB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DC형을 추천을 해주는 이유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을 하면 근로자가 이 돈을 금융사에 직접 운용을 지시할 수 있고 자신이 운용한 것에 따른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C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6단계 연금저축펀드는 꼭 가입해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입한 인구가 한국의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7단계 경제독립, 온 가족이 함께하라. 그래서 대화하는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주식이나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일찍부터 대화를 나눌수록 훗날 아이들도 경제 독립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고요. 돈 버는 방법 대신 소비의 즐거움만 배운 아이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드리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경제적 무능력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하고 돈이 일하게 해야 하는 세상임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부모가 되자라고 강력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8단계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자, 4% 룰을 기억하라. 자, 윌럼 벤젠이라는 재무관리사가 연구한 건데요. 은퇴할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가 1년 생활비라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원금의 4%인 4천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생활 습관이 절실히 필요하고 소비를 줄여 매일매일 작은 금액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비싼 커피를 마시지 않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술을 마시는 돈을 줄여 여유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가능한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요. 자, 마지막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라. 역시 부자 마인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긍정 마인드로 지금부터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생생하게 꿈꾸고 또 그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긴다면요.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그러한 교육 현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회 시스템, 돈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 90%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금융 문맹으로 인해 매일매일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 마음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다만 그 일은 천천히 이루어질 뿐이다. 부자 되기 습관 책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3장에서 이 10만 개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최소한 한번 실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수입 지출 내역서를 한번 써보시고요. 자산과 부채 내역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부자 되기 습관을 열심히 탑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부자로 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을 읽고 그냥 책을 덮고 잊어버리면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지고 또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직접 실행으로 이어져야 해요.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 혼자 하시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저 드림리치 하영 코치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부자습관 프로젝트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5주 동안 부자의 마인드, 시간 관리, 돈 관리, 습관 관리, 그리고 실행력까지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부자 습관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하영 코치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 한 권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